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나다의 세금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일단 캐나다의 연봉은 한국에서 받던 것보다 비슷한 환경이나 레벨이라고 한다면 많이들 예상하셨다시피 조금 더 높을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 캐나다가 세금이 세다, 미쳤다,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캐나다의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소개해 드리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캐나다의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. 보통 신입 연봉, 애니메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예요. 파트별로 조금씩 연봉이 다를 수 있어요.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포지션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좀 더 연봉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회사마다 연봉 측정은 많이 차이가 나고 또 프로젝트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요. 사람에 따라서도 어떻게 협상하느냐 나름이고 그 사람 그리고 그 상황, 시기, 운,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볼 때는 만 불까지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체적인 액수를 한번 말해보라 한다면 대략적으로 요즘은 TV 시리즈 신입 애니메이터가 캐나다에서 한 4만 불에서 5만 불 사이지 않을까. 정말 대략적인 겁니다. 영화, 피처 애니메이션, 장편 애니메이션이라면 신입의 경우 5만에서 6만이 보통일 것 같고요. 그리고 VFX도 비슷할 것 같아요. 5만에서 6만. 많이 주면 6만 플러스. 이 정도가 캐나다의 보통의 회사의 보통의 연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신입에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나 미드 이렇게 중간급으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천차만별인데 보통 한 6만에서 한 8만 정도까지가 인터미디에이트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또 어떤 프로젝트냐, 어떤 분야냐, VFX나 피처 애니메이션이나 TV 애니메이션, 2D, 3D 그런 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제가 되게 갭을 크게 말씀드리죠. 6만에서 7만, 8만, 9만까지도 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시니어는 보통 한 8만, 9만, 10만 이 정도가 아마 평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정확한 아이디어를 얻기는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사람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요. 그리고 이제 리드가 되면은 보통은 다 10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슈퍼바이저 되면은 또 그 이상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람마다 다르고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마다 다르고요.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내가 너에게 연봉은 많이 주지 못하는데 휴가를 더 주겠다. 혹은 어떤 회사는 휴가가 적은 대신 연봉이 높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?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신입 애니메이터가 5만에서 6만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TV 애니메이션을 하는 경우는 4만까지도 있을 수 있고요. 대략 5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. 신입의 경우 5만, 일십, 백, 천, 만, 5만. 그 다음에 연봉 온타리오. 보통 온타리오랑 브리티시 콜롬비아랑 그 다음에 퀘벡주 이 세 개 주에 많이 있으니까 우선 온타리오만 먼저 볼까요? 자, calculate 누르면 밑에 나오죠. 그러면은 넷페이라고 있어요. 넷페이가 뭐냐면은 실수령 금액이에요. 실수령. 그래서 연봉은 5만이지만 텍스로 11,131달러를 텍스로 내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넷페이로 실수령 금액이 38,869달러라고 합니다.
그런데 이 텍스가 지금 22.3%인데요. 이 텍스가 또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. 프로젝트마다도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다릅니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에서 한 5, 6% 정도까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, 그리고 미리 어느 정도 더 내고,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. 한국도 뭐 미리 어느 정도 빼서 세금을 내고 그래야지 나중에 뭐 환급 받을 때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거랑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그런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. 우리 회사는 왜 다르지? 우리 회사가 사기쳤나?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저도 저번에 계산해 보니까 다르더라고요. 넷페이로 77.7%를 실수령합니다. 38,869달러.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자, 네이버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요. 오늘이 10월 10일, 한국은 10월 11일 기준입니다. 환율은 조금씩 매일 변하는 거 아시죠? 자, 그럼 여기다가 캐나다 달러를 입력해 보면 일시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, 3,400만원, 3,500만원 정도를 실수령으로 받네요. 세금 다 떼고 3,500만원 정도가 보통의 신입 연봉이 되겠습니다. 캐나다에서. 물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그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나 뭐 장편이나 뭐 VFX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딜을 어떻게 잘 하느냐,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적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건 온타리오니까 뭐 토론토나 뭐 또 어디가 좀 있을까요? 뭐 오타와나 뭐 그런 곳에서 취업을 했을 경우고 똑같은 연봉인데, 그럼 내가 만약에 뭐 밴쿠버에서 취업을 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자, 밴쿠버에 취업했어요. 그랬더니 밴쿠버는 좀 더 세금이 더 낮네요.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해 보면 아까 3,500만원 됐는데 3,500 한 41만 5,963원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연봉을 더 받네요. 똑같은 연봉이라고 해도 밴쿠버에서 한 50만원 정도 더 많이 받아요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내가 몬트리올에 취업했어요. 그럼 퀘벡주가 되겠죠? 계산? 자, 퀘벡주에서는 세금이 좀 더 세죠. 26.3%. 퀘벡주가 이렇게 세금이 셉니다.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캐나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. 뭐 한국에서는 정말 참 이해가 안 되게도 사회주의 하면 무조건 뭐 공산당이니 뭐 빨갱이니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막 그러던데, 사회주의 국가예요, 캐나다가. 자, 그래서 복지를 많이 주고 세금이 세고 뭐 그렇게 되죠. 자, 그래서 보면은 3,300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, 그렇죠? 아까 막 3,400만 원 막 그랬었는데 이거 3,300만 원. 역시 세금 많이 내요. 자, 이게 몬트리올에서 신입으로 취업했을 때 정도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보통 캐나다에서는 뭐 온타리오가 기준이니까 뭐 온타리오를 좀 많이, 아니 뭐 밴쿠버에 여러분들 많이 취업하시니까 뭐 밴쿠버를 기준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릴게요. 캐나다에서는 월급을 어떻게 받느냐, 뭐 월급이라고 말은 하겠지만 월급이 아니죠. 월급이 아니에요.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위클리나 바이 위클리로 받아요. 그러니까 주급이나 뭐 2주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. 보통 2주로 많이 받으니까 그럼 2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자, 5만 불 연봉인데 바이 위클리로 수령을 하면 받을 때마다
$1,500 조금 넘게 받게 되겠네요. 그쵸? $1,500 조금 넘게 받아요. 그럼 한 달이면 한 $3,000 정도 받겠죠? 뭐 만약에 주급으로 받는다면 759 뭐 이 정도 받겠어요. 그쵸? 그래서 신입으로 생활하면은 뭐 한 달에 만약에 밴쿠버에서 한 달에 신입으로 생활한다면 3,300불인데 3,300불이 이게 월급이라는 거죠. 그럼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냐? 한 300만 원 되네요. 300만 원 정도의 실수령 금액을 받고 지내게 되는데요.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뭐 룸메이트를 구하고 뭐 룸쉐어를 하고 한다면 뭐이 정도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지만 뭐 혼자서 내가 뭐 방 하나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뭐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월급의 절반 이상이 렌트비로 나갈 수도 있어요. 그럼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빠듯하게 생활해야 생활이 가능할 것 같네요. 그쵸? 이렇게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한다. 무조건 다 좋은 면만 사람들이 뭐 해주고 뭐 얘기 듣고 좋은 면만 보이고 와 정말 저 환경 부럽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좋은 점 엄청 많죠. 프로젝트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리고 뭐 칼퇴를 한다든지 퇴근 후의 생활 뭐 이런 것도 정말 좋고 그렇단 말이죠. 뭐 문화도 좋고 뭐 이런 좋은 점들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해외 취업을 했다고 갑자기 나의 소득 수준이 휙 올라가고 나의 생활 수준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.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뭐 절약하고 뭐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요.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나요? 이런 금액을 보게 되면. 대신 좋은 점이 있죠. 야근을 하면 야근비를 받아요. 만약에 연봉 5만 불에 밴쿠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급이 얼마일까? 시급이 $25 조금 넘네요. 한 $26라고 치면 내 시급이 $26예요. 야근을 하게 되면 보통 1.5배를 주거든요. 그리고 어느 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2배를 주게 되고요. 보통 2배까지 주는 일은 잘 시키지 않으려고 하죠. 야근은 돈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여기 그 회사들도 뭐 함부로 시키지 못해요. 잘 계산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야근을 시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야근도 허락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뭐 휴일이나 그럴 때는 2배를 주고요. 그리고 60시간 이상이 되면 또 2배를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름대로 이건 주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. 기본적으로는 1.5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시급에 1.5배니까 14불을 더 벌 수 있겠네요. 그쵸? 그러면은 내 시급이 40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야근을 하게 되면 시간당 $40 정도를 벌게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하루에 2시간씩 야근을 했고 뭐 6시에서 한 8시까지 야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했어요. 그러면 야근한 시간이 10시간이죠. 그럼 10시간 시급 $40 그러면은 그 주는 $400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거죠. 대신 이것도 물론 세금을 뗍니다. 그래서 안 바쁠 때는 최대한 생활을 즐기고 퇴근 후 생활을 즐기고 바쁠 때는 야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캐나다의 대략적인 러프한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연봉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이 사이트는 제가 유튜브 영상 밑에 남겨두겠습니다.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. 캐나다에 오시는 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